여러분들은 제시 언니가 I feel like 구찌를 외치며 춤을 출 때 구찌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구찌는 힙하고 패셔너블한 기분을 말하는 일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힙한 명품 하면 떠오르는 그 이름 구찌. 그런데 이런 핫한 명품인 구찌가 지주회사, 즉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그리고 그 지주회사가 발렌시아가나 생로랑 같은 굵직굵직한 브랜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브랜드들이 사실은 같은 형제라면 정말 놀랍지 않은가요? 루이비통을 필두로 하는 명품 시장 세계관 최강자 LVMH 그룹. 이들과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또 다른 명품 기업. 오늘은 명품 3대장 중 두 번째, 구찌가 속해 있는 케어링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케어링 그룹의 역사는 특이하게도 목재거래 회사부터 시작합니다. 설립자 프랑스와 피노는 사실 고등학교에서 왕따로 적응을 못해 자퇴한 학생으로 아버지와 함께 제재소에서 일을 하며 가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따였던 그는 생각보다 사업 수완이 좋았나 봅니다.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로 사업을 이어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제재소 일만 하던 중 그가 27세가 되던 1963년 단순히 제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통해야겠다라는 확신으로 가족들과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목재 거래 전문 업체인 피노 SA를 설립합니다. 비록 가업으로 시작했지만 감춰져 있던 그의 사업수완은 기업 설립 이후 빛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의 목재 거래 및 건축 자재 거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자연스럽게 유통 채널들을 더욱 확보하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활동하는 유통 대기업 CFAO의 지분 20%를 인수하는가 하면 가구 가전 유통업 전문 업체였던 폼포르마, 프랑스의 대표적인 백화점 뿌랭땅과 통신 판매 업체 라르드트, 경매회사 크리스티스까지 인수해 나가며 사실상 프랑스 유통업계의 1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가업을 이렇게까지. 그의 회사는 이제 단순 목재 판매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 유통기업. 그리하여 1993년 피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이름에서 착안 피노, 뿌랭땅, 라르두트 이 이름을 그대로 써서 PPR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이 시점까지는 딱히 명품과의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회사인데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명품 시장에 뛰어들게 된 계기는 뜬금없겠지만 사실 LVMH, 즉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연합이 구찌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LVMH사는 PPR사가 소매 유통업체를 공격적으로 M&A 했던 것처럼 명품업계에서 공격적인 M&A로 급부상하던 회사였고 그들의 먹잇감 레이더에 포착된 또 다른 회사는 다름 아닌 구찌. 루이비통은 공격적으로 구찌의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결국 구찌그룹의 지분 34%를 획득함으로써 대주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구찌의 주인이 루이비통이 될 뻔한 거죠. 하지만 구찌는 루이비통 연합에 팔리길 극도로 싫어했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다른 회사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구원투수는 PPR사. PPR사는 구찌그룹의 적극적인 권유 덕분에 지분을 42%, 30억 달러에 인수하게 되었고 최대 주주가 되면서 LVMH를 물리치고 사실상 구찌의 주인이 됩니다. 이때부터 PPR사는 본격적으로 명품업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1999년 구찌를 시작으로 입생로랑 지분 인수, 2000년 부쉐론, 2001년 보테가 베네타와 발렌시아가를 인수하며 명품업계에서 덩치를 키워갔으며 알렉산더 맥퀸이나 스텔라 맥카트니와도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PPR그룹의 명품을 향한 행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은 회사의 경영권이 피노 회장으로부터 그의 아들 앙리 피노에게 넘어가면서 더욱더 극대화됩니다. 2005년부터 추진한 이 다각화 전략은 처음 PPR사의 모태가 되었던 뿌랭땅이나 폼포르마, CFAO, 라르두트 같은 회사들의 매각으로 이어졌고 결국 소매유통 분야 사업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의류, 액세서리, 스포츠,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어 지금은 다시 매각했지만 퓨마나 볼콤의 인수를 추진하게끔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결국 유통대기업 PPR을 명품 그룹으로 전환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사명 또한 케어링 그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새로운 이름 케어링의 커는 브르타뉴어로 집을 뜻하며 ing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그룹의 역사와 미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케어링의 발음 자체가 케어링, 즉 보살피다와 발음이 같기에 사람, 고객, 이해관계자, 그리고 환경까지 보살피는 기업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고객의 삶에 녹아들겠다는 회사의 행보를 예상할 수 있는데요. 제 삶에도 케어링 그룹의 브랜드들이 녹아있길 바라는 걸 보면 명품 시장에서의 이 전략은 꽤나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2020년 케어링 그룹은 131억 유로, 하나로 약 17조 5천억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LVMH에 비해 작을 수는 있겠지만 대규모 브랜드들을 거느린 양대 산맥이기에 어찌 보면 전 세계 명품 시장을 주름잡는 두 번째 대장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도 명품하면 루이비통 대 구찌, LVMH 대 케어링 그룹 양강 대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결 구도는 저희만 생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발생했을 때 케어링 그룹의 회장은 복구 비용으로 1억 유로를 기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 얘기를 들은 경쟁사인 LVMH의 아르노 회장은 묻고 더블로 가! 라며 2억 유로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 걸 보면 말이죠. 구찌,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맥퀸, 브리오니, 이 모든 브랜드들의 주인, 유통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케어링 그룹. 케어링 그룹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기분이 구찌해지네요.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구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식새끼였습니다.